자, 정의 교과서는 10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쪽인데요. 어, 아까 바보의 여정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신의 세상이 9번으로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10번 교훈기 혹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전환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재시작이기도 하겠고요. 그렇게 인간의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또 막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거고 왔는데 그것을 정리해주고 균형을 맞춰줄 사람이 이 정의, 저스티스, 저 여자예요. 여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의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좀 이미징을 해보자고요. 일단 2번 여사제 라인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고요.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정정당당할 것 같고, 그쵸? 어, 천칭, 저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 공평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어, 저스티스니까 정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판사인가? 이런 생각도 들겠고, 그쵸? 그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자, 그래서 좀, 이 사람은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뭔가 판결을 내려주고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으로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109페이지를 먼저 보자고요. 109페이지. 이제 실전 상담을 볼 거예요. 자,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어, 칼을 보시면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세워져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소드를 포함해서 칼을 들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삐딱하게 들고 있는 인물이 있는가 반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드를 그런 인물이 있는 반면에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인물들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빳빳하게 세워져 있고 저울이 기울어져 있나요? 평평한가요? 흔들리고 있나요? 저울은 평평해져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저울을 양쪽 무게를 똑같이 맞춰서 올려놨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팍팍. 옛날 저울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막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다 0점에 맞춰졌다. 이 말은 뭐냐면 막 이렇게 누가 잘못했나, 얘가 잘못했나, 쟤가 잘못했나, 이게 어떤 상황에 더 크게 치우쳤나 아닌가 이거를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어떻게 됐다? 아, 이거구나 하고 결론이 났다예요. 그래서 칼을 똑바로 든 것은 이제 형을 집행할 거다. 내가 지금 어떤 내린 결론을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기 0.1초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이 이미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자, 1번.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이다. 그렇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개인의 고유한 신념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아니, 냉철한 이성으로 본다며요. 그죠? 그런데 냉철한 이성으로 보는데 왜 개인의 고유한 신념과 뭐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사제랑 또 굳이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여사제는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여사제는 그래도 빵을 훔치는 것은 죄 받는 일이야. 일을 하렴. 이러고 혼을 냅니다. 벌을 주거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흑백의 기둥에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사제는 포용심이 있어서 그 뒤에 이 돈 없고 배고픈 사람한테 어떤 선량을 베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빵 먹은 행위에 있어서 너 그거는 정말 죄 받는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만약에 저스티스의 이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어서 잡혀왔다면 그래? 좀 생각을 해볼게. 생각을 해보니까, 음, 일단, 빵을 먹고 훔쳤고 절도에 있어서는 감형은 되기가 힘들어. 하지만 한 달만 있다 와서 그 한 달 동안, 한 두 달 동안에 있다 오면 거기 안에서 직업 훈련도 조금 받고, 그다음에 너 가족이나 이렇게 연락되는 사람 없어? 없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걸 조금 신청한 프로그램 알려줄 테니까 요런 거 해보고 일단 2개월, 한 달에서 2개월 정도 살다 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이 조금 들어가고 법 자체가 토라에 기인한 게 아니라 인간법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융통성 있게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도 또 이제 또 주관적인 해석이 살짝 들어간다?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죠. 얄짤 없거든요. 번복을 안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내린 판단 있죠. 너 한 두 달만 살다 와. 음. 이렇게 내린 판단이 이제 충분히 고민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었다고 하니까 요렇게 제시를 하고 요런 형을 내리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리고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형량이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싫습니다. 하기 싫어요.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판대,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래요? 조용히 하세요. 이러겠죠. 그쵸? 조용히 하세요. 안 바뀌어요. 그 자리에선 안 바뀌어요. 뭐, 2차, 3차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 재판이 열리는 거지, 그 자리에선 절대 번복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어, 만약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나중에 애정 파트에서 하겠지만 헤어지자고 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라서 이거는 왜 그래? 그러지 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음. 그리고 어,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토라로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나의 주관적인 것과 나의 판단력을 가미를 해서 형량을 내린 건데 그게 무조건 바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인정하기 힘든 캐릭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정확한 팩트를 갖다 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진짜 상하면서도 그래? 진짜 팩트가 이렇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면 어머 알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법을 이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지식이 많다.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다. 자, 그림을 보시면, 카드를 보시면 머리에 뭘 쓰고 있죠. 보통 카드에서 보면 머리에 뭘 쓰고 있으면 권력이 높거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모자를 쓰고 있든 뭘 하든 간에. 근데 뭐 완즈 9번처럼 붕대를 감고 있으면 그건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의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죠. 뭔가를 쓰고 있고 하다 보면 똑똑하거나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도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책이나 전문직이다, 좀 높은 고위공직이다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뒤에 천막 자체가 이제 보라 색깔이에요. 이게 보라 색깔은 뭐냐면 컬러로 조금 보자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섞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 것은 이제 양이고, 이제 파란색은 음인데, 이게 합쳐져서 보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균형을 잘 맞춘다라는 키워드도 되겠고요. 이 보라 색깔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뭐냐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직이고, 판단력이 좋고 약간 요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보라 색깔 휘장이 있는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90% 이상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했는데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요. 왜냐면 일단 갈등을 내재를 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리딩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 훨씬 더 월등히 많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뭐 법과 관련돼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사고수 카드도 되니까 교통사고나 혹은 원래 제가 여기에 정차를 하고 잠깐 정차를 하고 커피를 잠깐 사가지고 오는 원래 코스인데 루틴인데 오늘따라 딱지를 먹었네? 약간 요런 운수 안 좋은 날에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관제 구설 트러블이 있는 카드이기도 해서 이 카드가 나오면 조금은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다시 우리가 이 저스티스에 나온 이 인물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번복이 없다. 그죠? 어, 사람이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뭐 진짜 완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얘기해버리면 아, 그래 알았어 라고 인정을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해서 이제 애정 파트를 한번 볼게요. 새로운 연애. 자, 이번 달 연애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어렵습니다. 기존의 연애 자체에서도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갈등 그러는데 왜 갈등인지 그냥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법원에 왜 가요? 판사 앞에 왜 가는지 생각해 봅시다. 판사 앞에 왜 가는데? 싸움이 났거나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판사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분 좋은데 판사 앞에 가요? 안 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갈등이라고 하는 적어도 정의 카드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요 앞에 무조건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었다. 뭐 싸움이 났거나 큰 일이 생겼다. 그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갈등이네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이 내린 결론을 따라야 했는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도무지 모를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이건가? 무슨 원인 값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애도 이 카드가 나오면 그냥 무작정 운에 따라서 갑자기 눈만 마주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언가 사건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 갈등, 그런 어떤 그 일전에는 표면적으로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구체화가 되면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 앞에서도 그렇고 판사라는 자체가 이 법이 뭐 어느 정도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의 시각으로 약간 프로파일러 생각해 볼까요? 왜 이 범죄가 일어났는지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런 것처럼 판사도 왜 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이런 것들 다 참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초행이고 초범이면은 음주운전해도 풀려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참고한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충분히 고민을 하고 다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고 서로 따져보고 요렇게 따져본다라는 것 자체가 갈등이 생긴 것이 구체화가 되고 싸움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좀 참을 수 있었었더라면, 아이, 그 참아야지, 어떡하겠어라고 참을 수 있었었는데, 지금 갈등이 팡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선 넘었다. 당신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 사람의 단점이라고 본다면, 내 주관이 좀 또렷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맞다고 좀 주장하는 경우가 세요. 말이 세요. 아무리 원인과 결과값을 이제 잘 고려해서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더라도, 배운 것들을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야, 너 그런 거잖아. 말투 자체가 그래요. 너 원래 그런 애잖아. 이런 거라든지 가스라이팅 아시죠? 그런 식으로 좀 강압적이거나 주입시키거나, 야, 너 맞잖아. 그렇잖아.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나오면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갈등을 내재하고 있고 싸웠고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주변 카드들이 좀 좋게 풀리면 뭐 이 카드가 좋은 작용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거는 못 봤어요. 임상에서는 정말 어, 이 카드로만 가지고 이별을 한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별이 예상된다라고 적었죠? 이별이 예상이 되고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으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질문자만 몰라요. 내담자죠. 왜 헤어진지 모르겠어. 갑자기 헤어지자 그래요. 이러고 찾아오는 경우가 정의 카드입니다. 그다음에 속마음에서 나올 때요. 특히나 썸 관계나 이제 소개팅 첫 번째 만남이든 두 번째 만남이든 이제 소개팅을 하고 이제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언니,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 카드가 나오면요. 어, 안 그래도 기존의 커플들도 싸울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사람하고 싸우자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좀 많이 벗어난 거고, 이거는 뭐냐면, 결론을 내렸어요, 벌써. 썸남이랑 결론을 났다고 나는. 어떻게 결론 났냐면, 내가 판단했을 때 내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뭐냐면 내 이상형이 아니다라는 것도 되겠고요. 여기 요거 보여요. 요거. 이미 행동이 선을 넘었다. 좀 깨는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여요? 철벽 쳤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과 말이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응, 선 넘었네? 이런 것들도 되겠고,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았다.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제가 90% 이상의 정도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나머지 10%는 그럼 긍정적으로 쓰이겠죠. 근데 진짜 긍정적으로 쓰여요. 왜냐면, 그, 고민을 해서 원인을 잘 따져서 결과를 내는데 결과가 났다면 갈등이 있었다면 뭐 헤어지는 것도 되겠지만 갈등이 해소되는 구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보면 긍정 흐름이면 어려움이 상황이 정리가 돼서 갈등 해소가 된다. 어, 자, 우리가 법에 휘말렸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당하게 당해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정의 카드가 나오면 내가 벌을 받을까요? 내가 피해자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법이 보호해주고 있다. 법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분, 여기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어떤 어려운 게 있다면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이제 좀 안 좋으면은 보통 그 이중장부나 세금 많이 걸리죠. 보면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진짜 많이 봤어요. KS 인증마크 이런 거 안 달아서 이렇게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카드의 구조로 봤을 때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이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누가 이제 신고를 해서 내가 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어떤 권리 같은 것을 들켰을 때, 그러니까 권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사업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미래의 카드에 이 카드가 나오면, 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좀 어떤 증거나 이런 거, 서류나 이런 거를 나도 잘 모아두고 있자. 요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은 뭐 검사, 판사, 변호사, 경찰, 누구나 조금 알 수 있을 법한, 어, 그림에서도 잘 나오죠. 이동여행, 제한적이죠. 왜 제한적이냐면, 그림을 보시면 발이 하나만 탁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 이동을 아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동을 안 하겠죠. 아니면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동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겠고. 근데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경우는 이제 발을 한쪽이 조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불필요한 이동은 하진 않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판단하에 움직였다면 엄청나게 고민하고 판단하에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잘 안 되죠. 좀 그런 판단이 안 서기도 하고 사실 이 시기에는 움직이면 탈이 나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좀 그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들면서 좀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금전은요. 금전도 좀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겠죠. 해결이 되는 구조와 오히려 법적으로 묶이는 경우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해결이 되는 경우는 승소해서 뭔가 보상금 받을 때 승소했다. 요거로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누구나 좀 예측할 수 있겠죠. 뭐 개인 회생 파상 뭐 사기 소송, 신용 회복 뭐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사실 이 금전은요. 여기 보세요. 4번에 보면은 돈이 나가야 될 시기예요.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내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변호사 선임비가 나가겠고 그 전에 내가 사기를 당했겠고 그죠? 일단 돈이 나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이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금전 1번을 보시면 내가 나의 기준이 또렷한 사람인 거는 이제 아시겠죠? 내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울에서 추를 탁 놨을 때 아, 요 정도면 되겠구나. 판단이 딱 섰잖아요. 그래, 내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한 금액은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은 벌기는 힘들고 또 이 카드만 가지고도 금전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카드예요. 차라리 상황 설명이 맞아요. 음. 그리고 문서계약 매매는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가 되게 많은 사고수가 예상되는 카드고 법적으로 연루가 되니 안 되니 사기를 당하니 안 당하니 갈등이 생기니 안 생기니 이러는 카드인데 그쵸? 그래서 이 문서계약 매매에서도 보면은 어 이제 법 관련해서 좀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 시기에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면 안 하는 게 좋고 시기를 봐서 다음번에 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정말 아까 얘기했죠. 여기 사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업 몇 번이었죠? 이제 서류 꼼꼼히 챙기라 그랬잖아요. 증거 서류. 나도 맞받아칠 준비를 하라고. 서류나 증거 자료 이런 거를 다 이제 꼼꼼히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쓰이면 결국에는 또 이 안 좋았던 계약 문서건들이 묶였던 것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이제 좋게 풀린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2번, 3번 쪽이 좀 많아요. 대부분은. 3번은 내가 산 땅이 그린벨트로 묶인 거예요.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 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뭔가 내 땅을 나라가 가져가게 되는 거라 갑자기 도로가 생긴대. 와, 환장하죠. 나는 지금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지으면
여기 앞에다가 길을 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딱 요 라인에 도로가 생긴대. 고속도로가 국도나 환장하죠. 그러면 이게 집을 못 내게 되면 이거는 또 허가가 안 난단 말이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좀 볼까요? 뭐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진다라든지 다시 지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겠고 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학업.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는 거예요. 판사의 기준. 내가 생각한 어떤 고심 끝에 내린 결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도, 내가 한 이만큼 했으니까 요 정도 나오겠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요 정도 좀 하겠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나와요. 하지만 근데 이것도 보면 갈등을 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가 똑똑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일단 갈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좀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걸 잘한다 하더라도 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가서 합격 여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음은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편하겠습니까? 어? 이게 진짜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약간 막 즐기듯이 그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즐기면서 얘는 그냥 10년형 이러면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되게 심각하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서 진짜 이거 빨리 좀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결론을 내고 싶은데 조금만 더 고민하고 고민하고 약간 요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게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간 속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건강은 건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허리, 폐, 귀, 눈, 스트레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어 수술할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뭔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회복할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결, 어,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왜 건강해서 이런 게 나와요?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 카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건강 키워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도 좀 느끼실 거예요. 그 타로 카드 책을 조금 사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 파트가 들어있는 책이 있고 빠져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서 기인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설명은 좀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드리기가 좀 거시기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건강운인 저도 책을 썼으니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지 않고 넣었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통째로 옛날에는 외웠는데, 저는 건강운 보는 배열법을 따로 있어서 그걸로 많이 보는 거지, 카드 한 장에서, 여기 허리가 안 좋네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진짜 많이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그때는 외웠어요.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의의 인물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안 가시는 분, 아니면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 네, 질문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상징적 의미를 제가 안 보고 갔는데 여러분은 한번 보시고요. 이게 왜냐면 다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키워드도 보면 제가 보라 색깔, 그다음에 천칭 이런 게 다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뭐 소송 시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갈등 이런 거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 설명에 이 이미지한 인물의
다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법조계랑은 상관이 없죠.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 자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긍부정으로 나눠야지. 이게 그래서 질문하고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제가 어느 분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정의 카드가 나온다면 법조계가 맞겠죠. 그런데 지금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뽑았는데 딱딱 이렇게 법조계로 이직이요? 이직이나 합격 힘들다고 하셨는데 만약 가는 것이 법조계라면 결과가 지금 그 말이랑 똑같은데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직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데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봐요. 만약 가는 곳이 법조계라면 긍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행위 자체, 내가 질문 잘 이해한 거 맞죠? 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면 제가 지금 이직을 법조계로 법무사 팀으로 갈 건데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의 카드가 나오면 이건 긍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부정으로 봐야 되겠죠.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안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무슨 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의 카드가 나오면 법조계 일로 법학과 쪽으로 가세요.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질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리딩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거기에 응용을 잘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해한 게 맞죠? 응. 네, 질문해 주세요. 근데 지금 좀 카드 두 장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